단순히 빨간 블록 집어 이런 명령 말고요. 인터넷 전체에 그 방대한 지식을 써서 좀 더 복잡하고 미묘한 지식까지 알아듣는 로봇. 상상만 해도 되게 흥미롭지 않으세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런 미래로 가는 어쩌면 길을 열 수 있는 기술인데요. 구글 딥마인드의 RT2, 로보틱스 트랜스포머 2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요. 그 논문 제목이 RT2,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스 트랜스폼 웹 나울리지 투 로보틱 컨트롤 뭐 이런 연구 논문입니다. 네, 맞아요. 이 논문의 핵심은 사실 되게 흥미로운 질문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그 수많은 이미지랑 텍스트 정보, 이걸 이제 웹의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걸 학습한 똑똑한 AI가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실제 로봇의 움직임이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로봇이 웹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하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인 겁니다. 아, 그렇죠. 기존에는 로봇한테 뭘 시키려면 되게 구체적인 좌표, 각도 이런 걸 알려줘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외국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막 손짓발짓으로 설명하듯이요. 근데 이 RT2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쓴다는 거죠. 네네. 바로 로봇의 행동 자체를요, 일종의 언어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이미 그 웹 지식으로 똑똑해진 AI 모델이 이 행동 언어라는 걸 새로 배우고 또 사용하게 만든다는 거죠. 행동을 언어처럼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네, 그게 이 연구의 진짜 기발한 부분인데요. 로봇팔을 얼마나 움직이고 집게를 얼마나 오므리고 이런 물리적인 동작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AI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단어, 그러니까 토큰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단어나 더 작은 의미 단위로 쪼개는 것처럼 로봇의 그 연속적인 움직임을 이 토큰들로 표현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미 인터넷 글인이라 보고 이건 사과네, 저건 강아지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AI한테 이 사과 짚는 동작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로봇 제어용 AI를 밑바닥부터 만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성능이 검증된 기존의 강력한 시각 언어 모델, VLM이라고 부르는데요. 논문에서는 팔리-X나 팜2 같은 모델을 썼습니다. 이런 똑똑한 VLM한테 웹 데이터, 그러니까 이미지 텍스트 쌍이죠. 이거랑 로봇의 실제 움직임 데이터, 이건 이미지 행동 토큰 쌍이겠죠. 이걸 같이 보여주면서 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연구진들은 공동 미세 조정, 영어로는 코파인 튜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공동 미세 조정. 그럼 그냥 로봇 데이터만 가르칠 때랑 비교해서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로봇 움직임만 그냥 집중적으로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만약에 로봇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모델이 원래 웹에서 배웠던 수많은 개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드링크가 뭔지, 아니면 하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지식들을 까먹을 위험이 커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파국적 망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공동 미세 조정은 웹 데이터도 계속 같이 보여주니까 그런 현상을 막아주는 거죠. 원래 알던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동시에 웹에서 얻었던 그 폭넓은 시각적 그리고 의미론적 이해력이 로봇 행동을 결정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로봇 데이터만 학습시킨 모델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다양한 상황에 더 잘 대처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일반화 성능이 크게 좋아지는 거죠. 웹 지식 덕분에 로봇이 더 유연해지고 똑똑해진다. 와,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실제로 로봇을 돌려보니까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결과가 되게 궁금해지네요. 연구진이 이걸 검증하려고 실제 로봇으로 테스트를 약 6,000번 정도 진행했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우선 학습 데이터에서 이미 봤던 익숙한 작업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RT2 모델들이 기존 최고 성능 모델이었던 RT1이랑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은 수준을 보였어요. 익숙한 건 비슷했다. 네, 근데 진짜 놀라운 차이는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처음 보는 상황. 그러니까 새로운 물체, 새로운 배경, 아예 새로운 환경, 이런 데에서의 작업 성능에서 확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 보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학습할 때는 본 적 없는 노란색 오리를 옮겨라 이런 거나 아니면 연구실 말고 다른 조명 아래서 작업시키는 그런 경우겠네요. 네네, 바로 그런 경우죠.
이런 처음 보는 언씬이라고 하는 작업에서의 성능률을 비교해보니까 RT2 모델들이 RT1보다 평균적으로 거의 2배나 더 높았어요. 2배요. 와, 네. 웹에서 배운 그 방대한 시각적, 개념적 지식이 로봇이 처음 겪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 즉 일반화 능력을 얼마나 크게 향상시키는지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률이 2배나 높아졌다니 이건 진짜 엄청난 발전인데요? 그러면 혹시 로봇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배운 건 아닌데 웹 지식을 통해서 스스로 뭔가 깨우치게 되는 그런 능력 같은 것도 혹시 보였나요? 마치 뭐 아이들이 책 읽고 새로운 개념 배우듯이요? 바로 그 점이 RT2의 진짜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소위 창발적 능력, Emergent Capabilities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정말 놀라운 사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로봇 학습 데이터에는 전혀 없던 숫자 3 있잖아요. 그 근처로 물건을 옮기거나 바닥에 그려진 하트 모양 아이콘 위로 물건을 옮기는 작업, 이걸 성공적으로 해냈어요. 네, 숫자나 기호를 이해했다고요? 그렇죠. 웹에서 숫자나 기호의 의미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와, 또 다른 예시도 있나요? 정말 신기한데요? 더 복잡한 추론도 가능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과랑 같은 색깔의 컵으로 사과를 옮겨줘 같이 색깔을 비교하고 판단해야 하는 지시도 이해했고요. 또 2 더하기 1의 합 근처로 바나나를 옮겨줘 이런 식으로 간단한 산수 계산 결과를 행동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덧셈까지. 심지어 다른 언어, 스페인어로 내린 명령, 모에벨라 만사나 알바소 베르데, 그러니까 사과를 녹색 컵으로 옮겨 이걸 알아듣기도 하고요. 또 안경 쓴 사람에게 콜라캔을 옮겨줘처럼 사람의 특성을 인식해서 지시에 따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뭐랄까 단순히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걸 넘어서 정말 이해하고 행동하는 로봇에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능력들이 이전 모델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뛰어났나요? 수치 같은 게 있나요? 네, 정량적으로 평가했을 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기호이해나 추론, 또 인간인식 관련 테스트에서 RT2 모델들이 이전 최고 모델이었던 RT1보다 평균적으로 3배 이상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3배요? 네. 물론 기반이 된 VLM 모델, 그러니까 팔레이 X냐, 파엠 2냐에 따라서 약간의 강점 차이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 파엠 2가 수학 추론에 조금 더 강점을 보인다거나,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웹 지식을 이렇게 로봇 행동으로 옮기는 것의 효과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모델의 크기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더 큰 모델이 더 똑똑했나요? 네, 맞아요. 예상대로 파라미터 수가 10배 더 많은 550억 개 모델이 50억 개 모델보다 처음 보는 환경에서의 일반화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웹데이터로 미리 학습된 모델을 쓰는 것이 아무 지식 없이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동 미세 조정 방식이 로봇 데이터만 쓰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점도 실험으로 다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 모델들은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냥 아주 정교한 패턴 매칭에 더 가까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정교한 패턴 매칭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구진이 모델이 조금 더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되게 흥미로운 실험도 진행했어요. 그 거대 언어 모델에서 효과를 봤던 연쇄사고, Chain of Thought라는 기법을 응용한 건데요. 모델이 행동 토큰을 바로 출력하는 대신에요. 먼저 자연어로 계획을 말하게 한 다음에 행동하도록 미세 조정을 한 겁니다. 계획을 먼저 말한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죠? 네, 예를 들어서 못을 박아야 하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 뭐가 유용할까? 이렇게 물으면 모델이 계획, 돌멩이 이렇게 먼저 텍스트로 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돌멩이를 짚는 행동 토큰들을 쭉 출력하는 거죠. 또 피곤한데 마실 것 좀 줘 이런 지시에는 계획, 에너지 드링크 캔 짚기 이렇게 계획을 먼저 밝히고 나서 캔을 짚는 행동을 하는 식으로요. 와, 신기하네요. 마치 사람이 행동하기 전에 속으로 이걸 써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약간 흉내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델에게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생각할 시간과 공간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바로 반응하는 걸 넘어서 문제를 좀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키우려는 시도인 거죠.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상위 수준의 계획이랑 또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는 하위 수준의 제어,
이걸 하나의 모델 안에서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방향입니다. 앞으로 AI가 더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딱 떠오르네요. 아니, 550억 개나 되는 파라미터를 가진 이 어마어마한 모델을 도대체 어떻게 로봇에서 실시간으로 돌릴 수 있었을까요? 뭐 로봇팔에 슈퍼컴퓨터를 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맞아요. 그건 정말 중요한 현실적인 제약이죠. 그래서 연구팀은 이 문제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해결했습니다. 여러 대의 아주 강력한 TPU, 구글의 AI 가속기인데요. 이걸 갖춘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고 로봇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서버랑 통신하는 방식을 쓴 거죠. 아, 클라우드 서버랑 통신하는 방식이군요. 네, 로봇이 카메라로 본 장면이랑 지시사항 같은 걸 서버로 보내면 서버에 있는 거대 모델이 계산을 해서 어떤 행동 토큰을 출력해야 할지 알려주는 겁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했군요. 그래서 반응 속도는 괜찮았어요. 로봇이 너무 굼뜨면 좀 곤란하잖아요. 네, 그 가장 큰 550억 파라미터 모델의 경우에요. 초당 한 1, 2, 3번 정도, 그리고 50억 파라미터 모델은 초당 5번 정도의 제어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초당 1, 2, 5번? 네, 뭐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로봇 작업에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수준이었고요. 무엇보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모델을 실제 로봇 제어에 적용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건 중요한 과제겠죠. 그쵸.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라도 분명히 한계는 있을 텐데요. RT2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뭘까요? 가장 명확한 한계는요. 웹 지식을 통해서 기존에 알던 기술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즉 일반화 능력은 크게 향상됐지만 로봇 지원 데이터에 아예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물리적 기술 그 자체를 배우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 새로운 동작은 못 배운다. 네, 예를 들어서 학습 데이터에 수건으로 테이블 닦는 동작이 없었다면 RT2가 웹에서 닦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도 실제로 그 동작을 해내지는 못하는 거죠. 로봇이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동작의 종류는 여전히 학습 데이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웹 지식이 만능은 아니네요. 논문에서도 실패 사례들을 좀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몇 가지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컵의 몸통이 아니라 손잡이만 정확하게 잡아라. 뭐 이런 식의 아주 정교한 조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수건을 반듯하게 접는 그런 섬세한 작업은 잘 못했고요. 또 여러 단계의 논리적인 추론이 필요한 복잡한 명령, 예를 들어 가장 무거운 물건을 가장 가벼운 물건 옆으로 옮겨줘 이런 거요. 그리고 펜처럼 막 쉽게 구르는 물체를 밀어라 하는 것처럼 예측하기 좀 어려운 물리적 상호작용에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산 비용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이런 거대 모델 돌리려면 여전히 자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그 막대한 계산 비용하고 실시간 추론 속도 문제는 여전히 큰 숙제예요. 클라우드 방식이 하나의 해결책이긴 하지만 뭐 모든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모델을 더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경량화 기술 연구, 뭐 양자화라든지 증류 같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로서는 이런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 VLM 모델이나 미세조정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좀 제한적이라는 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걸로 예상하세요? 이런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연구진은 특히 그 새로운 물리적 기술 습득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요. 사람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 데이터, 예를 들면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 비디오 데이터요? 네, 정적인 이미지나 텍스트만으로는 배우기 어려운 좀 복잡하고 동적인 기술들을 비디오를 통해서 로봇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물론 더 다양한 환경이나 물체에 대한 로봇 시연 데이터 자체를 늘리는 노력도 계속될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본 이 RT2 이야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핵심은 로봇의 행동을 언어 토큰처럼 취급해서 웹의 방대한 지식을 학습한 AI, 즉 VLM이 직접 로봇을 제어하도록 만든 굉장히 획기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 결과로 로봇이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는 일반화 능력, 그리고 명시적으로 배우지 않은 개념까지 이해하고 추론하는 창발적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그동안 좀 분리되어 있던 거대 AI 모델의 발전과
로봇공학 분야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다리를 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로봇이 세상을 이해하게 만들려고 막 끝없이 로봇 전용 데이터를 모아야 했던 그런 부담을 이미 웹데이터로 똑똑해진 VLM의 능력을 빌려와서 상당히 덜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로봇 연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의 삶이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막해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뭐 집안일을 도와주는 로봇이 거실 좀 알아서 정리해주어 같은 좀 애매한 말도 척척 알아듣는다거나 공장의 로봇이 예상치 못한 부품 불량에도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위험한 환경에 투입된 로봇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미래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는 이 기술이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RT2는 로봇의 물리적 기술 자체는 학습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래의 AI 모델이 오늘 이야기한 웹 지식을 통한 의미 이해 능력에 더해서 인터넷의 수많은 비디오를 통해 새로운 물리적 기술까지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마치 사람이 유튜브 튜토리얼 보고 새로운 기술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의미와 행동, 이 두 가지 능력이 정말 완벽하게 결합된 로봇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게 될지 상상해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